안녕하세요, 장군입니다. 오늘 헌트 코인이 좀 많은 상승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차트 복귀 강의를 영상을 조금 올려보도록 할게요. 헌트 코인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예, 조금 많이 이렇게 치고 갔는데 보자면 일단 지금 이거 치고 가는 건 저도 못 봤습니다. 딴 거 하느라고. 복귀를 좀 해볼게요. 왜 헌트 코인을 샀어야 했고 왜 여기서 올랐는가? 고 어떻게 여기서 샀어야 했을까? 어떤 근거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전에 일단 제가 블로그에 이 하이브 코인은 제가 이제 언급을 많이 했던 코인이에요. 요런 코인들 무조건 반등 강하게 나온다. 공부방에서 언급을 드렸었고 이제 이 차트 복귀를 이제 이 블로그에서 따로 명시를 이제 게시를 해놨거든요. 언제 매수했어야 되냐 하면서 이런 것들을 꼭 한 번씩 봐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헌트 코인에 대해서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헌트 코인이 왜 여기서 지지가 나왔느냐? 일단 헌트 코인의 주요 깃발 라인을 설정해 본다면 대략 700원에서 800원 구간이에요. 775에서 840원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700원에서 800원대 구간이 주요한 깃발 라인입니다. 깃발이라고 하면은 저희 공부방에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죠. 굉장히 중심이 되는 캔들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깃발 지역이라고 하면은 곧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지금 이게 공개된 영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봤습니다. 깃발에 대해서. 아무튼 이 구간이 깃발 구간입니다. 즉 주요한 지지와 저항을 받는 구간인데, 보시면은 좀 자세히 보시면 날봉 프레임으로 봤을 때 얘가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뚫렸지만 올라가려니까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왔지만 올라갔죠. 강하게 튀고 내려올 때 지지들을 계속 받고 여기 지지 받고 또 이거 보면은 여기 아예 내려오지도 않고 이 위에서 빌드업 작업을 하고,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빌드업에 대해서.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계속 지지를 받고 있어요. 왜? 주요한 깃발 라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왜 쏟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비트코인이죠. 비트가 지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그냥 무조건 힘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빌드업 패턴 구조상 한번 아래를 스프링처럼 찍었다가 튀어 오르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즉 개미를 털기 위해서 만든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강한 하락세가 나왔던 거고, 그대로 다시 주가를 이 가격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항상 언급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변곡점이라고 해둔 표시가 보이시죠? 자, 이 차트가 보면은 이 차트를 봤을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죠. 강하게 내려왔잖아요. 누가 봐도 하락 추세로 내려왔잖아요. 다시 한번 올라가죠. 근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잖아요. 여기 저항 봤죠? 꼬리까지만 위로 치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몸통은 똑같은 동일선상 위치 저항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을 터치면서 올라가죠. 왜? 중요한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종가 부분을 본다면 이런 구간들에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변곡점이라고 하면은 상승의 끝 지점,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하락의 끝 지점,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 여기가 이번에 이 상승 추세에 있어서 여기가 변곡점이 되겠죠. 이런 변곡점들 또한 지지와 저항 작용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 또한 지지와 저항 작용을 하며 우리가 TP 설정을 할 때, 즉 익절 구간을 설정할 때 모든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아시겠죠? 두 번째가 이제 스윙 로우, 스윙 하이 지점들, 즉 꼬리를 얘기하는 거죠. 꼬리 지점들. 세 번째가 깃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고, 네 번째부터는 좀 이제 RSI를 참고할 수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가 거래량과 캔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단기적인 익절 구간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어렵습니다. 지금 설명하기엔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이 세 가지 변곡점과 스윙 로우, 스윙 하이, 즉 꼬리 부분 그리고 깃발 부분을 통틀어서 지지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 지지저항을 통해서 익절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강한 펌핑이 나와도 절대 꼭대기에서 팔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먹을 만큼만 먹고 나오면 된다라는 점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자면 주요 깃발 라인을 계속 지켜주는 움직임을 하는데, 이때 이 위의 움직임을 보자면 캔들이 많이 밀집해 있죠. 일정 구간에서 변동폭이 많아봤자 20% 안쪽이에요. 많아봤자. 아시겠죠? 즉 딱 봐도, 이 느낌을 딱 봐도 뭔가 어떤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를 하고 옆으로 캔들을 빼주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구간을 보통 보면은 하락을 강하게 했고 캔들을 모아주면서 옆으로 뺀다. 그냥 빌드업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간들은 대부분 빌드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4시간 봉으로 보면은 더 눈에 띄게 볼 수 있어요. 일정 상단 부분을 계속 넘지 못하면서 일정 하단 부분도 계속 넘지를 못합니다. 즉 지지와 저항 작용을 일어났었죠. 앞전에 빌드업이 일어났었는데 보통 세 번째부터는 방향성이 나옵니다. 세 번 찍었죠. 1, 2, 세 번째 봉우리 찍고 나서부터 방향성이 나온다고 제 빌드업 강의에 있습니다. 심화 강의에, 공부방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 강의에 있죠. 그랬을 때 1, 2, 3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뭔가 싸한 움직임이 나오죠. 이 중간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즉 이 변곡점이 여기에 중간선이 되었던 거고, 이 중간 변곡점 위로 저항을 받으면서 결국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쵸? 그러다가 결국 아래로 쏟기 시작합니다. 쏟았죠? 그러면 대략 한 30% 정도를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때가 21일, 22일이 이제 하락 막바지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때 21일 날 언제죠? 여기죠. 비트코인 1월 21일 날 썸네일이 현물 매수 받아도 된다라고 했죠. 될 듯이라고 했잖아요. 21일 날 캔들 다시 볼게요. 여기에요. 이 강하게 꽂은 캔들 여기고, 그 다음날 휩소를 한번 주고 10일 동안 비트코인을 올려줬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21일까지 하락하고 22일 동안 강하게 휩소 하락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다지기 보여주고 가격을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했어야 됐냐, 이게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라서 알트코인이 움직이는 게 맞지만, 제가 이런 말을 했을 거,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알트코인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반등의 시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그 말 기억나시나요? 이게 무조건 비트코인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이 헌트라는 차트를 봤을 때도 변곡점을 체크를 하고, 얘가 이 앞전에 그려놨던 패턴들을 체크했을 때, 그리고 주요 깃발들이 체크가 돼 있다, 가격이 하락한다. 근데 여기서 물론 1차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매수를 못했어, 지켜보니까 더 빼네?
제가 21일날 알트코인 매수해도 된다고 했을 때가 이제 이 시점부터예요. 여기서부터는 왜 매수를 해야 되냐?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앞전에 이런 주봉상의 스윙로우 680원대가 있었고요. 굉장히 중요했던 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래로 빠지면은 날봉상 지지 구간이 537원도 존재가 했습니다. 이 아래로 또 빠지면 굉장히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미칠듯이 이렇게 더 이상 빠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매매가 뭐냐면, 물론 깃발 영역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수 있었지만 가격이 또 빠지잖아요. 이 빌더 패턴을 계산을 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걸 이미 예상을 했으면 하락하는 걸 봤죠. 그러면 RSI를 일단 켜보면은 RSI가 과매도권으로 들어가면서 쌍바닥을 그렸어요. 이미 여기서 1차적인 근거가 됐고, 그쵸? 이 RSI 수평선 있죠? 여기 이것도 지지와 저항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려놓은 건데, RSI 수평선을 봤을 때 지지와 저항 작용을 하는 이런 수평선들 아래에 위치해 있잖아요.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이런 구간들은 매도 시점이 절대 아니라 매수 시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의 모두. 이런 설정하는 것도 제 RSI 강의를 보시면 아시는데, 요 일단 아래로 내려왔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말아 올렸잖아요. 결국. 그쵸?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은 던지는 시간이 아니라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고 일단 아셔야 되고요. 과매도권에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과매도권에 들어오면서 작게 쌍바닥을 그렸죠. 여기서 첫 번째로 매수를 해도 된다, 매수 기회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무섭겠지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변곡점이 스윙 로우 지점이니까 여기서 그럼 내가 한번 매수를 받아봐야겠다. 하지만 가격이 더 빠지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여기서 빠져봤자 더 많이 못 빠져요. 굉장히 침체가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못 빠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현금은 남겨두면서 이 지지라인 537원까지 여유롭게 기다리는 겁니다. 대략 20% 정도 하락률이죠. 여유롭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현물이니까. 그리고 지금 약세장이니까 오히려 마인드 자체를 여유롭게 바꾸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보면은 힌트가 좀 많았어요. 계속 일정 구간을 꼬리를 쳐치지만 결국 다 말아 올리는 그림을 보여줬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캔들이죠. 이 캔들. 거래량이 일정하다가 상대적으로 조금 튀었던 거래량. 윗꼬리가 컸고 몸통이 작았지만 양봉으로 마감했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청소 캔들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깃발과 청소 강의에 보시면 이 청소 캔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중요한 변곡점이 막고 있었지만 이 변곡점을 못 넘고 있었지만 이 캔들에서 청소를 한번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비트코인 반등에 따라서 같이 올라갔던 거죠. 이미 비트코인도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었던 자리였던, 현물을 매수해도 된다라고 했던 자리인 이 구간에 도달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보면서, 살펴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헌트코인 윗꼬리 거리랑 터졌죠?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겠어요? 주요한 깃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들어간다고요. 청소를 해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 강하게 위로 쳤죠. 근데 얘도 보면은 저항 몸통을 여기서 마감하고 이 위로 못 갔죠. 왜 못 갔어요? 여기 저항대, 여기 변곡 저항대, 이 두 개를 동시에 청소를 해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해됐죠? 충분히 깃발과 청소를 몰랐어도 이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여기서 올라오고 상단을 쳤지만 다 내려왔죠. 왜 내려왔겠습니까? 이제 여기를 뚫어야 되니까. 이제 여기 구간에 있어서 저항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변곡점.
그럼 만약에 내가 지금 아무튼 어디에서 샀든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강하게 펌핑이 쳤을 때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되는가? 어디서 익절을 했어야 됐겠습니까? 쉽죠. 첫 번째 983원 이 부근에서 대략 980원이라고 하세요. 그냥 변곡점에서 첫 번째로 1차 익절을 했어야 됐고, 두 번째 이 상단부가 대략 1050원대입니다. 빌드업 패턴 상단 부분에서도 익절 라인을 걸어둘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이미 여기서 1차 익절을 했으면 물량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여기서부터 설정을 하는 건데, 그럼 뭐 이런 전 고점 라인이 변곡점 라인에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이런 꼬리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이런 스윙로우 라인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날봉상 이 하얀색 추세선을 넘었는가가 중요한데, 이 하얀색 추세선을 넘었을 때 다 던지는 게 가장 올바르긴 합니다. 여길 넘어서부터는 일단은 매수 시점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 라인을 벗어났으면 매도 시점입니다. 요런 것도 다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방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헌트뿐만 아니라 아직도 괜찮은 코인들이 많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너무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제가 했던 얘기를 돌아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렇게까지 지금 강하게 갔잖아요. 100% 이상 100% 이상 올라갈 거는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이건 저도 몰라요. 하지만 올라가면은 그에 맞춰서 우리는 미리 정해뒀던 이런 대응 변곡과 이런 대응 라인들에 익절을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전혀 이거 여기까지 못 먹었다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익을 본 게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아직도 괜찮은 코인들이 많다.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이제 메이저 애들을 조금 보고 있는데, 이 메이저 애들의 또 특성이 있거든요. 이런 특성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공유를 카페나 블로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